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하락장이니까 트윗을 보고 뉴스를 봐도 건질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이번 영상에 이제 꾹꾹 눌러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확신을 가져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매수해야 돼요, 막 저는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코인 시장에 관해서 확신을 내기 때문에 미리 먼저 들어왔었던 사람이고, 저희 이제 채널 운영에서 보는 거는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간추려서 함축해서 만들어서, 아, 시장이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그냥 영상에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요 근래 이제 달러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 92.5 정도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원화로 환산하면 1130원대인데, 저 아는 형하고 오전에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요즘에 달러 강세다. 너도 영상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신흥국 통화가 하락세인데 달러 강세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저한테 이제 그 형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다. 달러가 100년 이상, 120년, 200년, 막 1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막 굳건하게 기축통화 자리에 있겠다 하면 비트코인은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스미디어상에 언급되는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있죠. CBDC 일명. 그런 것도 언론의 매스컴에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축통화의 마지막은 달러가 장식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1000년 이상, 1000년 동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스페인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자, 몇몇 개 나라들이 기축통화국 자리에 있었어요. 최종 마침표를 달러가 찍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CBDC가 각국에서 찍어내고,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원웨이, 하나의 커런시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앞으로 100년 동안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아마 그 발판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투자하기에는 되게 무궁무진하고,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 아직도 못 올라간 코인들은 되게 많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이미 정고 이상 2배 이상 넘어갔지만, 그래서 확신하시는 분만 시청을 끝까지 하시고, 만약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코인 시장 이러다가 그냥 2018년 하락장을 다시 돌아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취소를 하시고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현물 경제에서 저 성격이 그렇거든요. 저도 예스 아니면 노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성격이 이제 뭐 코인 시장에도 투영돼서 이제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 그래서 어쨌건 달러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 패턴으로 강세와 약세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3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구간 동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가상자산 시장은 어쨌든 지금 현재 당장은 기간 조정을 거치지만 결국엔 올라갈 거다. 10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고, 나머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확신할 만큼만 하세요.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냥 나는 투자하면, 나는 지금 현물 경제에서 워낙 힘들어, 내 자영업은 망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복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으면 나도 누군가와 같이 30억을 벌어들일 거야, 300억을 벌어들일 거야, 당연히 나는 그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분석 없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건 투자는 내 분석에 있어서, 분석이 뒷받침된 확신이 있으실 때 이제 투자를 강행을 하세요. 강행을 하시고, 자, 이제부터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제가 시세적인 얘기는 내일 정도는 넘어가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 정도가 나와야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가든, 힙소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림을 그 다음서부터 이제 4월 초까지 다시 한번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노란색 선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인출되는 양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인출됐어요. 지속적으로 작년서부터
숫자는 올라가는데 시세는 올라가는데 검은색 선 시세는 올라갔는데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인출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바로 비트코인이 6만 개인가 하는 그러니까 6만 개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어요. 보통 고래들이 내가 수익 실현하겠다. 그리고 비트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거래소에서 빼는 게 아니라 거래소로 오히려 보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저희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지 마시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거래소에서 인출됐다. 예, 이게 키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그래시컬 자산 운용사가 개별적인 코인들의 어느 만큼 보유량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저도 뭐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장 많죠.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시컬 자산 운용사에.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가 있는 5개의 이제 알트코인들이 있죠. 베이직 어텐션,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예. 이렇게 이제 5개는 신규로 들어갔고 기존에 있던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호라이젠, 스텔라 루멘, XRP는 현재 소송 중이라서 빠져있는 현재 상황이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 번외로 XRP까지 전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코인 빼고는 대부분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익명성이 다 뭐 싫어하는 코인들 2개도 보시면 전체 양 중에 2.99%를 확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전체 유통량 중에 5.85%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과히 적은 양은 아니에요. 거의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개 하나의 코인을 3%가 넘게, 그러니까 한 4%대 이상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10.65% 가지고 있으면 거의 그냥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조작하냐? 그거는 그레이스케일이에요. 폭락한다. 그럼 누가 하냐? 그건 그레이스케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서 모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진짜 다 검증받은 거고 중장기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여기서 시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코인도 있고 아직도 못 올라간 코인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다 나쁘지 않게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개별적인 코인들의 분석에 관해서 다 이미 마쳤어요. 제가 개인적인 분석을. 그래 저도 제 채널에서 반복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욕을 먹기도 했어요. 사실은 왜? 내가 투자한 코인이 안 올라가니까. 이 중에 이제 하나만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화를 내시고 아마 욕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팔면 올라가. 네, 항상 코인 시장의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오늘까지 욕을 하면서 붙들고 있는데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코인 시장 이제 가만히 보시면 그걸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린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요 퍼센테이지를 유심히 보시고 자, 초보 투자자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다 무시하시고 내가 코인 시장에 관해 잘 모른다. 불안하다. 너무 불안해.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사세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사셔도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어요. 그 외에 접근하실 때는 이해력이 있을 때 접근하시고 나머지 코인을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외로 조금씩 이제 포트를 정리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아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 USDC랑 USDT가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코인 시장이 이제 버블이 끼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USDC죠. 자, USDC가 민트돼서 USDC 지갑으로 들어갔다. 이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7,200만 달러가.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금액도 엄청나게 작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근데 웨일 알럿 트윗을 보시고 이게 만약에 내일까지 빈번하게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USDT도 주기적으로 찍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불장으로 갈 확률이 논리적으로 조금 더 이제 소스 한 개가 추가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로 멈췄다. 그러면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또 판가름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답답하니까 이제 뭐 저야 뭐 이 바닥에서 좀 굴러먹었으니까 그냥
뭐 이런 지금 이 장세가 뭐 그렇고 그런 거를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신규 투자자 하신 분들 뭐 내 계좌가 까져 있으면 숫자가 줄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 돈 벌라고 들어왔는데 열에 열이 다 돈 벌라고 들어왔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그냥 예시만 들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전에 1,700달러였다. 3개월 전만 해도 24,500달러였다. 자, 그리고 1개월 전만 해도 47,400달러였다. 자, 일주일 전만 해도 58,000달러였다. 지금 현재 52,400달러다. 근데 52,400달러보단 조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숫자를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6개월 전이라고 하면 이 코인 가격에 관해서 확신하시나요? 이렇게 올라가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가격을 보고 사람들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죠. 내가 지금 투자한 코인들, 그 코인도 비트코인하고 이치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그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만큼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확신을 가져요. 숫자에다 확신을 붙인다고요. 근데 세력은 확신을 어디다 붙이냐면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성, 개발 활성도 여기에다 많은 것을 걸어놔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근데 대중들은 숫자를 보고 여기서 확신해. 58,000달러. 여기서 확신해요. 52,400달러. 뭐 지금 확신은 못 갖는 단계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면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쌍욕을 하죠. 코인판을 보고 이거 사기다. 막 여기저기 네이버 다음 가서 댓글을 달아요. 이거 사기야.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러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력하고 똑같이 해야 돼. 지금도 많이 못 가고 있는 저평가되고 있는 코인을 잘 속가내서 플립사이드닷컴을 보고 잘 투자를 해서 기다리시면 올해 연말 정도 갔을 때, 내년 어느 시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금액까지 많이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할 구간에 인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인내할 구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확신이 안 되시면 공부를 하세요.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시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유튜브는 참고용이고, 찰리 브라운이 확신한다고 그래서 찰리 브라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확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한테 이제 인도에 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 코인 시장 막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RBI가 인도 중앙은행이거든요. 근데 인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루피가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라고 주지사가 말했다. 근데 인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루피가 경제의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웬 갑자기 생뚱맞게 디지털 루피에 관해서 갑자기 얘기가 나올까요? 자,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스는 2021년 인도 경제회의에서 연설하는 동안 우리는 법정화폐 디지털 버전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RBI는 CBDC 도입의 재정적 안정성 영향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BDC는 받아들이는데 개인들이 발행한 어떤 그 민간 화폐에 관해서는,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볼까요? 디지털 달러나, 그러니까 디지털 예를 들어서 CBDC를 시중에 유통해서 가장 많이 득을 보고 가장 많이 스프레드 될 나라 두 국가가 어디냐면 나이지리아하고 인도예요, 사실은. 왜냐면 인구 쪽수도 많아. 그리고 앞으로도 젊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태어날 나라들이에요. 다른 나라들보다. 그리고 GDP, GNP도 엄청나게 성장할 나라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국가가 이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100%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이 뉴스가 나올까요? 어쨌든 샘플링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지역적인 위치가 인도랑 나이지리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CBDC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확신을 하냐면, 확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스탠다드한 거래소 중에 1등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코인베이스에서 보면 지금 인도 브랜치에서 인도 지점에 직원을 하이어링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직원을 구한다는 얘기가 오늘 블로그에 나왔어요. 만약에 인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를 거래를 금지한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코인베이스에서 직원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도라는 나라는 개인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되게 중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해요. 제가 그건 잘 알지. 왜냐면 나는 거기 갔었으니까. 좀 다국적 기업이나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큰 규모를 정부 관료한테 어느 정도 바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통하는 국가야 아직도. 그래야 거기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원활하게. 네. 다 프로세싱 돼가지고. 근데 어쨌건 코인베이스도 그 과정을 미국 정부하고 해서 맞춰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도는 오랫동안 엔지니어링 및 기술 혁신의 허브로 알려져 왔다. 코인베이스 그룹이 고객의 암호화폐 경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이 얘기를 해요. 자, 고객이 암호화 경제를 할 수 있는 허브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그래요. 허브예요, 허브. 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인도 사람들, 인디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카스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피부색이 그나마 조금 더 흰 편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교육도 웬만큼 영국에서 보통 인도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미국으로 많이 간다기보다 영국을 먼저 가거든요. 영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잡마켓을 미국으로 늘리거든요. 보통은 그 과정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인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빨리 아마 프로세싱이 진행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코인베이스의 지점은 자 보세요. 본사가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아일랜드에 있고 일본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고 캐나다에 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다. 자 여기 인도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인도에서 뭐 CBDC에 관한 얘기 그리고 나머지 암호화폐에 관해서 어떻게 나갈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코인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300원대에서 아마 매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 루나 코인 못지않게 1, 2년 내에 분명히 시세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죠. 지금 현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실버 그러니까 은을 내가 팔아야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은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14, 5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금은에 관해서는 남들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왜 지금 현재 은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사기 부담스러우면 라이트코인을 사셔도 돼요. 가상세계,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으로 따져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금이라고 했을 때 라이트코인을 실버라고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못 갔어요. 라이트코인. 올라갈 듯 하다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은이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10년짜리 차트예요. 가장 많이 찍었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48달러인가 49달러인가까지 찍고 50달러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2016년 요때까지. 제가 이때 딱 요때 2016년 2월 중순에 그러니까 금은을 전량 팔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모았었던 금은을 전량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액 투자한 원화 대비해서 20%가 마이너스 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점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모네로라든가 그런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투자는 2015년 말부터 했었어요. 빗썸에서 했었고 코빗에서 좀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은 가격은 자 보세요. 이때가 20달러 정도였어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30달러를 뚫지 못해요. 제가 좀 전에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25달러야. 그러면 벌써 2016년이니까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5달러 올랐어요. 20달러에서 5달러. 20% 올랐어요. 이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셨다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셨을까요? 지금도 라이트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든 라이트코인이든 무슨 코인이든 검증받은 코인, 괜찮은 코인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금이나 은보다 충분히 큰 수익을 저는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경험에 있어서 그런 거를 전 말씀드리는 거고, 금이나 뭐 은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유를 많이 하죠. 뭐 금고나 어디 뭐 땅속에 파 묻는다거나 어디에 뭐 보관한다거나. 제가 인도에 잠깐 있었을 때는 거기 일하는 친구 중에 이제 카스트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은행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증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있었을 때 2016년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증서가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은행을 사용 못하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은을 모았어요. 금을 못 모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층민이니까 은을 모아서 땅에 파묻는다거나 선반위에 얹어놓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랬었다는 거죠. 트렌드 자체가 그랬어. 근데 인도에서 CBDC를 찍어낸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가 들어갔다. 코인베이스가 지점을 확보한다. 거기다가 연다.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에 가상자산에 프리미엄이 껴있다. 카스트제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모은다. 무슨 의미일까요? 프리미엄이 껴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뉴스로 밴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면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박상기에 난 나오고 나서 정부 관료들, 특히나 국세청에 신고 안 한 사람들, 세금 이빠이 안 낸 사람들, 병원 막 종합병원 무슨 뭐 원장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빗썸 거래소 무슨 거래소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조사했었죠.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가상자산 시장이 그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도 투자를 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다는 거죠.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자,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무자료 거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내고 하는 분들보다 무자료 거래가 많아. 정부에서 봤을 때 무자료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못 걷는데 이 시장을 양성화 시킬까요? 이 가격이, 금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인플레이션 상에서 엄청나게 그 비트코인만큼 올라갔다면 이 금은괴는 시중에 나돌지 않아요. 꽁꽁 숨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개인 지갑으로 계속 사라지잖아요. 유동성이 계속 사라지잖아요. 근데 금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왜?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세력들이 가격을 안 올려주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이걸 생각 안 해. 이걸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세금 내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고, 정부에서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금을 뽑아 먹으려면 사람들한테, 자, 집값에서 예를 들어서 보유세다, 뭐 무슨 세다, 증여세다. 결국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세금도 올라가요. 그죠? 그럼 코인은 어떨까요? 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해서 이 시장이 구멍가게처럼 있다가 망해버리면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물 경제가 인구 감소로 무너져가고 있는 현재 와중에, 자, 주식시장의 종목도 점진적으로 현물 경제하고 엮여져 있는 종목들은 점진적으로 사라져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 가상자산 시장에 있는 코인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서 대체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정부에서 세수 창출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금 내기 싫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금법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코인 가격은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못 올라가요. 저는 이거 100% 장담합니다. 세금 제도에 관해서
확실히 제도가 들어가고 스타트가 되고 나서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에피타이저 정도 올라가겠죠. 내년이 아마 진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겠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급하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급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 실망할 것도 없고, 저도 코인 사도 제가 현금이 만약에 지금 있으면 코인을 사도 저도 사고 나서 떨어질 적도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사고 나서 찔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더 올라갔어요. 항상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계속 그래서 수익은 계속 발생하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예.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막 정리가 안 돼서 막 이렇게 목소리 크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사람이 화가 났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예. 원래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를 이제 실제로 만약에 길거리에서 만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이 사람들 사우나, 저는 저희 가족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집안 싸움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집안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남은 하루, 뭐 확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되는 어떤 자료 정리의 시간을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기간 조정장이 있으면 뭐 상승장도 오겠죠. 그래서 하루만 더 지켜보면 결과가 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니까 너무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더 견뎌보자고요. 여태까지 기다리셨는데.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